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봐보시면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번성하는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언제예요? 고생되죠. 합해석은 언제입니까? 신생되죠.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너네가 거기에 지금 삼엽충이 나와 있죠.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바다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표준화석이죠. 표준화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프가 시험 문제 무조건 또 많이 나오죠. 학교 시험에도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고 잠깐만요. 생존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분포 지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해석은 뭐 선생님 아니 합해석은 뭐 시상화석은 아니죠. 합해석도 표준화석인데 신생대 바다 표준화석이죠. 그러면 표준화석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분포 지역이 좁다 이게 그 지역 그 대표적인 게 산호나 고사리 이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번성하는 생물 맞죠? 그다음에 나가 생성된 지질 시대의 최초의 육상. 너네가 이 최초의 육상 생물 출현에 의해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 성캄브리아 시대 때 어때요? 수중생물밖에 없었죠. 네? 왜냐하면 뭐가 없었어요?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즉, 왜? 산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뭐 대표적인 뭐 있어요? 남조류가 있죠. 남세균이 있죠. 남세균의 이런 강합성을 통해서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뭐가? 즉, 산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짐. 그리고 그래서 대기에도 방출이 되면서 뭐가 오존층이 형성이 되죠.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언제 고생될 때 이제 육상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이걸 말한다면 고생대를 고르셔야 되겠죠. 고생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되겠죠. 가. 그 다음에 나는 즉 신생대는 가보다 고생대보다 먼저 생존하였던 즉 나가 신생대의 생물인데 고생대보다 먼저 생존했다? 틀렸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문제로 가보면 산염기죠. 그리고 중화반응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오면 먼저 뭐 적으라겠냐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 부분을 하라겠죠. 일단 봐보세요. 염산이야. 그 다음에 NaOH야. 봤더니 뭐예요? 염산이 더 많죠.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수소가 남죠. 이렇게 혼합한 용액에서 수소가 남으면 뭡니까? 산성이죠.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봤더니 똑같아요, 양이. 수소도 없고 수산화도 없네. 중성이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지금 NaOH가 더 많네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알 수 있어요? 가는 뭐라는 걸 알 수 있고, 산성이구나. 그 다음에 나는 중성이구나. 다는 염기성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온도가 나와 있는데 너네가 알다시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화 반응 5, 여기 중화 반응 10, 여기 중화 반응 10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화 반응이 지금 T2 지금 이 T2와 T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1 같은 경우가 온도가 더 낮겠죠.
중화 반응이 뭐야? 5번. 5번 말 좀 그렇지만 5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다가 더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다면 자, 일단 T2하고 T1을 비교한다면 T2가 온도가 더 높죠.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T2는 T1보다 크다. 맞죠? 가에서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산의 성질이죠. 그러면 지금 가가 지금 이미 산성, 즉 맞죠. 다음에 다는 산성이 아니라 뭡니까? 염기성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에 가보시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건데, 자, 생태계는 너네가 알다시피 뭐예요? 생산자란다.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 또는 생물적인 요소끼리의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생물적인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 또는 여기에서 생물적인 요소에서 비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인 요소에서 생물적인 요소의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생물적인 요소에서 생물적인 요소, 기억이 뭐라겠어요? 작용이라겠죠. 작용. 그다음에 생물적인 요소가 비생물적인 요소로 하는 게 반작용이라겠죠. 이 작용 반작용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빛은 뭡니까? 빛은 비생물적인 요인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생산자. 맞죠? 지렁이에 의해 지렁이가 뭡니까? 생물적인 요소죠.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졌다. 토양. 그럼 뭐예요? 지렁이의 생물적인 요소에 의해서 비생물적인 요소가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생물적인 요소가 비생물적인 요소에 영향을 준 이 니은이 되겠죠. 니은. 기억이 아니겠죠.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꼭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영향이냐, 생물적이냐, 비생물적이냐, 비생물적이냐, 생물적이냐 이런 거를 또 많이 물어보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이쪽 파트는 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생물적인 요소는 너네가 알다시피 생산자 그리고 이 생물적인 요소들은 뭐예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이제 생산자는 빛을 이용해서 강합성을 하죠. 강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못 만들고, 그렇죠? 어떤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자입니다. 분해자는 뭐 생물의 사체라든지 배설물에 의해.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을 뭐 그렇죠.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근데 무기물을 유기물 이렇게 오답으로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분해자는 기본적으로 뭐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가석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비생물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 그다음에 뭐 물, 그다음에 온도, 기온이죠. 그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토양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물과 그거는 또 공부를 하셔야죠. 빛 쪽은 간단히 말하면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 그거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빛의 파장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조류, 해조류 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빛의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긴 적색가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은 곳에 즉 녹조류가 살고 파장이 짧은 청색강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 즉
홍조류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빛의 세기 파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울타리 조직이 강압성이 활발해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의 두께가 두껍다. 약한 빛은 얇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은 뭐 더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